때론 달콤하게, 때론 구수하게 우리 동네 지역 작가들이 들려주는 찐 문화의 맛. 모두가 문화 미식가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 맛집 탐방을 떠나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문화의 맛을 만나게 될까요? 우리의 예술적 감각을 깨워줄 문화 맛집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 포항을 사랑하는 펜화를 그리고 있는 허진석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멋진 작품들이 가득한 화실. 그런데 이 그림들이 모두 우리에게 익숙한 펜 하나로 그렸다는데요. 범상치 않은 작품들을 보니 펜화가 더 궁금해집니다. 펜화라고 하는 것은 수세기 전에 동양에서는 붓과 먹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쓴 것처럼 서양에서는 펜과 잉크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던 것이 그 그림이 지금의 펜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필기구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만년필이나 볼펜이나 피그먼트 펜이나 아트펜이나 사인펜 이런 걸로 그린 것도 펜화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주로 저는 이제 풍경을 많이 그리고요. 또 인물화도 많이 그리고 또 비구상적인 작품도 많이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좀 하는 편입니다. 긋고 또 긋고 수십 개의 가늘고 가는 선들이 모여서 웅장한 풍경화가 되고 섬세한 인물화가 되는 펜화. 그래서 다른 그림에서 느낄 수 없는 펜화만의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펜화의 매력은 펜화도 일종의 데생의 일종이거든요. 붓으로 그리는 채색화와 달리 선으로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선의 맛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종이에 펜이 스칠 때 그런 느낌이나 서걱거리는 그런 소리 그런 것들이 매우 중독성이 강하죠. 붓이나 연필 같은 경우는 선이 아니라 면으로 충분히 칠과 선은 다르잖아요. 칠이 안 되죠, 펜화는. 그래서 펜화는 오직 선으로만 명암을 만들어내서 대상물을 그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크죠. 가느다란 펜 하나로 표현한 작품이라는 게 보면 볼수록 놀라운데요. 그만큼 작가의 인내와 열정을 필요로 하는 펜화. 더욱이 허진석 작가의 작품에는 그 이상의 특별함이 담겨 있습니다. 일반 펜화는 아웃라인을 그리고 아웃라인으로 형체를 이미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면을 채워서 그리는 그림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극사실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아웃라인 없이 그 형체를 그려나가면서 이렇게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펜을 쓰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도 그 몇 번 현장에 답사를 하고 또 그 빛이나 이런 거 시간 가장 좋은 그 빛이 들어올 때 그 풍경을 담아와서 그거를 이제 펜으로 그리죠. 그 시작을 하게 되면 보통 길게는 한 5개월, 짧으면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의 노력과 인내가 녹아있는 펜화. 그렇기에 사진보다 더 사실적이고 섬세한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건데요. 다양한 종류의 그림 가운데 허진석 작가는 왜 펜화의 길을 걷게 됐을까요? 제가 20대 때 사회생활을 하면서 출판이나 그 디자인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파를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원고를 받아서 제가 그림을 그려서 그거를 출판을 하고 이런 일을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펜을 놓지 않고 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정착한 이유도 운명적이라고요? 제가 30년 넘게 인천 쪽에 살다가요. 집사람이 경주 쪽에 살아요. 그래서 경주서 살다 보니까 집사람이랑 연애 결혼을 하다가 결국은 제가 집사람 따라서 경주에 내려오게 됐고요. 한 3년 동안 살다가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옆에 인근 너무 좋더라고요. 바다도 가깝고 양동마을도 있고 동락당도 보면서 너무나 그 경치에 매료돼가지고 제가 여기 눌러 앉게 된 것 같아요. 경주의 아름다움에 반해 우리 지역의 터를 잡은 허진석 작가. 그래서 낯설지 않은 경주의 풍경들을 그의 작품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수많은 펜화들 가운데 특히 애정이 가는 작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동락당 작품하고 양동마을하고 어머니 그림이 있는데요. 동락당 작품 같은 경우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그림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몇 번을 방문을 했어요. 현장 답사를 하고 또 오전에 가서도 보고 오후에 해질 무렵에서도 가고 그 빛이 가장 잘 들어올 때 가장 잘 화면에 담아내기 위해서 사진도 굉장히 많이 찍고요. 양동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경주 내려와서 그때 한 3, 4년 지나고 나서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이렇게 눈이 많이 온 적은 또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사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걸 그림으로 꼭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된 거고, 그 후로는 눈이 안 와요, 여기가. 그래서 그때 그려놓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머니 그림 같은 경우는 저의 어머니지만은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를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름살도 깊게 패이고 또 검버섯도 나고 흰머리도 많이 나고 또 뭔가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되게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게 된 것 같습니다. 허진석 작가가 요즘 또 많이 그리는 그림이 비고상 작품들인데요. 대상의 본질적 특성을 작가의 순수한 시각으로 해석해서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야간 사냥을 하는데 문득 달빛에 보여지는 풍경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져서 마치 그게 사람의 몸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몇 해 전부터 이렇게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달빛에 비치는 풍경을 천천히 시간을 두고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낮에는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실루엣으로 보이는 능선이나 달빛에 보여지는 강이나 계곡 등 이런 것들을 풍경으로 담아내고 싶었고요. 사람의 몸을 거기에다가 오버랩시켜서 자연과 사람은 하나라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수한 곡선과 직선, 사선들이 모여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이 되는 펜화. 그 매력에 빠져 30여 년째 묵묵히 펜화를 그리고 있는 허진석 작가. 그가 꿈꾸는 내일이 궁금해집니다. 이제 펜화라는 장르가 많이 대중화되지 않아서 많이 좀 대중화될 수 있도록 좀 일조를 하고 싶고요.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펜화 인구가 많아서 많이 작품들을 하면 좋고, 또 저의 나름대로는 펜화 기법이 널리 좀 많이 알려지고 또 더 나아가서 외국에서도 제가 그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고 또 글로벌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이 작품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조금 생소한 펜화가 허진석 작가의 바람처럼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많은 감동을 선사하길 전국시대도 함께 바라봅니다. 역사와 예술 그리고 상상이 그려낸 신라의 색다른 이야기,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나요? 신라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연기해서 감동이 좀 많이 전해졌던 것 같아요. 여기 경주라서 가능한 경주만의 개성이 담긴 공연이 있습니다. 신라 선덕여왕의 이야기를 새롭게 조명한 창작 뮤지컬 태양의 꽃. 가장 경주스러운 공연, 태양의 꽃의 매력을 전격 분석해봅니다. 볼거리도 즐길거리도 많은 대한민국 관광 1번지 경주. 그 중에서도 오직 경주에서만 볼 수 있는 공연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창작 뮤지컬 태양의 꽃은 국립정동극장 경주 브랜드 공연의 7번째 작품으로 월명 용화양도에 이은 3번째 창작 뮤지컬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신라시대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과 삼국유사 속 기록된 비영랑 설화를 중심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경주 정동극장은 2011년 개관 이후 매년 경주 브랜드 공연을 발표해 오고 있는데요. 기발하고 수준 높은 공연으로 흥행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더욱 강력해진 공연을 선보인다고 하네요.
창작 뮤지컬 태양의 꽃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이 매력 포인트인데요. 시대적으로 먼 과거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무대 세트, 영상, 조명, 의상 등 테크니컬한 기술적 요소를 강화했습니다. 비영랑이라는 설화 속 캐릭터와 덕만공주가 선덕여왕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기 위해 장면마다 화려한 영상, 조명 등 디자인 요소를 강화했습니다. 매년 더 발전하는 경주 브랜드 공연을 위해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아붓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올해 무대에는 어떤 감동을 담았을까요? 안녕하세요. 뮤지컬 태양의 꽃에서 덕만 역을 맡은 우다현입니다. 덕만이는 신라 시대에 공주로서 여자라는 이유로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여 힘들어하였지만 비영랑을 통해 불가능한 꿈을 이루게 된 캐릭터입니다. 뮤지컬 태양의 꽃에서 칠숙 역을 맡고 있는 이동련입니다. 진평왕과 덕만 공주를 죽이고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품고 있는 인물이고 유일한 악역입니다. 뮤지컬 태양의 꽃에서 비영랑 역할을 맡은 장준환입니다. 25대 진지왕의 죽은 영혼과 신라 미녀 도화랑 사이에서 태어난 반은 인간, 반은 도깨비인 그런 사람입니다. 덕만공주가 신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의 과정을 담은 태양의 꽃. 역사적 사실에 화려한 뮤지컬 요소가 더해져서 감동의 메시지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주연 배우들이 뽑은 최고의 장면은 무엇일까요? 음모라는 넘버가 있는데요. 이 넘버는 이 칠숙의 욕망과 야욕을 드러내는 넘버로 관객들이 칠숙이 이제 반란을 하겠구나라는 걸 약간 알 수 있게 해주는 노래이고요. 불가능한 꿈을 외치는 가장 마지막 씬인데요. 이 장면을 부를 때마다 제 스스로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어서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짧아요. 불가능한 꿈을 꿔. 저도 불가능한 꿈이라는 넘버를 굉장히 좋아해요. 백성들 그리고 도깨비들, 비영랑, 덕만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정말 평등한 세상,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합창하는 넘버가 있는데 그게 정말 너무 좋아요. 저희 작품에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그 각 캐릭터마다 가지고 있는 서사가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도깨비들이 저희가 한 10명 정도 나오는데 어떤 도깨비는 즐거운 도깨비도 있고 어린 도깨비도 있고 또는 좀 나이가 들고 동물적인 캐릭터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각각 다른 캐릭터들을 팔로우 하시다 보면 더 재밌게 관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영랑이라는 캐릭터가 반은 인간이고 반은 도깨비잖아요. 도깨비적으로 뭔가 굉장히 임팩트 있는 장면들이 많아요. 영상과 이런 조명이나 이런 게 함께 어우러져서 뭐 춤도 그렇고 연출적인 것도 그렇고 그냥 다 이게 합쳐져서 정말 그 도깨비의 능력이 보여질 때 그것도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관람 포인트고요. 마냥 가볍지만도 않고 무겁지만 하지도 않아서 그 밸런스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의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약간 그런 것도 뭔가 매력이 아닌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공연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아름다운 봄날을 더 아름답게 물들이기 위해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 경주에서 드리는 특별한 추억이 될 수 있겠죠? 야심차게 준비했고 자신 있게 선보이는 2022 경주 브랜드 공연 태양의 꽃. 우리도 함께 감상해 볼까요? 내 자리를 약속했겠지. 학식과 구애가 출중한 싱글지만 체제들은 줄쫙 세웠습니다. 하나 둘
신라시대의 이야기를 21세기의 관객들도 충분히 즐기며 빠져들 수 있도록 한 태양의 꽃. 그야말로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흡입력을 발휘합니다. 신라시대의 엄격한 신분제도와 여자라서 겪어야 했던 덕만의 시련을 통해 단순한 즐거움 그 이상의 의미를 창작 뮤지컬 태양의 꽃은 담아냈습니다. 인종주의나 이런 것들이 차별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보니까 모든 게 다 평등하고 그 애초에 우리들은 전부 다 동등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되게 공연도 훌륭하고 내용도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배우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연기를 하더라고요. 감동 깊었어요. 네. 불가능한 것을 꿈꾼 도깨비와 공주의 이야기. 뮤지컬 태양의 꽃 많이 보러 와주세요.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이 지쳐있는 우리에게 시대를 건너온 신라의 노래가 따뜻한 응원이 되길 바랍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질 무렵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오는 풍경들이 있습니다. 낮에도 충분히 아름답지만 밤에는 더더욱 아름다운 곳. 캄캄한 밤을 밝게 비춰주는 불빛들로 더 설레게 하는 밤 풍경. 와, 진짜 너무 멋있어요. 낮보다 아름다운 밤을 만나봅니다.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춘천에 탄생한 새로운 관광 명소 사막산 케이블카입니다. 개장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의암호와 사막산을 케이블카로 만나봤는데요. 발 아래엔 의암호가 흐르고 눈앞엔 사막산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고 지상에서 보던 풍경과는 사뭇 다른 모습들이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이네요, 이게. 네네. 또 앞에 분도. 가끔 그래서 저도 아이고. 타고 내려가시다가 옆에 손님들 계시면은 한번 이렇게 손 내려주면 그렇구나. 예, 그럼 같이 손님들께서도 네.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제 주중에는 좀 한 1,300명에서 1,500명 정도 오고요. 주말에는 3,500명 이상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거리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오고 가는 동안 카메라가 쉴 새가 없습니다. 특히 멋진 풍경과 함께 감성 가득한 문구들. 정말 심쿵한 메시지네요. 그런 문구들을 이용해서 고객님들께서 SNS에서 많이들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더라고요. 네, 요거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우리도 문구도 네네.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네. 하시는 게 좀 뭔가 저희 MZ 세대들이 가장 원하는 게 저희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게 되면은 한 번 타면 몇 분 정도? 지금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속도가 3.5m인데 네. 거기에서 3.5m 기준으로 한 17분 정도 걸립니다. 아, 그렇구나. 풍경을 감상하다 보면 17분도 짧게만 느껴지는데요. 힘들지 않게 사막산에 도착했습니다. 야, 멋지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막산 생태 문화 탐방로. 상부 정차장에서부터 가파르지 않게 지그재그로 연결된 데크길을 따라서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이 계단이 아니라는 게 일단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계단이면은 가파르기도 한데 또 올라가는데 힘도 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계단이 아니다 보니까 또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또 무릎이 아프신 분들도 그냥 편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일단 산책길 같다는 것도 너무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장점이고요. 네. 저희가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어르신분들 네. 그리고 올라가고 싶으신데 휠체어로밖에 못 가실 수도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러면 가족 지인분들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같이 올라갈 수 있게끔. 생태 문화 탐방로 끝에서 마주한 스카이워크. 아찔한 재미까지 더해집니다.
정말 여기 정상까지 올라왔는데요. 역시나 생각했던 것만큼 스카이워크라고 하시다 보니까 산 정상이 싹 보이면서 전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춘천의 절경을 한 번에 만나는 춘천 사막산 케이블카. 역시 인기 있는 이유가 있네요. 스카이워크 하면 소양강 스카이워크를 빼놓을 수 없죠. 물 위를 걷는 새로운 재미. 더 신었겠다. 한번 구경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고고싱! 투명한 유리 아래로 소양강의 물결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되게 물 위를 가르는 소녀가 되는 것 같아요. 비켜라! 이런 느낌. 시원하게 펼쳐진 풍경들. 그렇다면 밤은 어떤 모습일까요? 화려한 불빛으로 물든 춘천의 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특별한 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춘천의 랜드마크인 소양 2교. 환한 불빛과 함께 아름다운 영상이 펼쳐지는데요. 물빛에 반사돼 더 아름답네요.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진짜 아까처럼 밝은 대낮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예쁘게 야경이 변신했습니다. 보이시죠? 어둠을 밝혀주는 환한 조명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레이저 조명이 움직이면서 어두웠던 춘천의 밤 풍경을 활력 넘치게 만들어줍니다. 건물 벽을 스크린으로 꾸며 영상을 보여주는 미디어 파사드. 스카이워크와 어우러져 멋진 밤 풍경을 선사하는데요. 다양한 춘천의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 밤에도 아름다운 춘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춘천에서 이제 탈 수 있는 카누라던가 케이블카라던가 그런 걸 다 담은 것 같거든요. 의암호변의 관광지를 이제 그전에는 대변하면은 자연 경관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가장 이제 저희가 취약했던 게 밤에 볼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밤에 볼거리가 있고 체류형 이런 관광지에 만드는데 한 걸음을 내든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춘천시를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내용 선정할 때 있어서 그 시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을 했고요. 그 소재를 이제 투표에 의해서 이제 선정을 해서 애초에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물고기서부터 저 다리까지 그거까지는 멋있는 거 아니에요? 전경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전경이 좀 예뻐요? 네, 많이 예뻐요. 오, 많이 예뻐요. 네. 친구들 데리고 오고 싶나요? 네, 친구들이요? 강소율이라는 애는 데려오고 싶어요.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질 무렵 의암호를 비추는 별들이 있습니다. 호수 위에서 반짝이는 불빛들. 야경은 언제 봐도 설레는데요. 잠 못 드는 주말 밤. 낭만도시 춘천의 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워지고 나니까 사뭇 다른 분위기로 변신을 했는데요. 또 쓱 보니까 좀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케이블카들이 너무나도 예뻐가지고 이제 보는 분위기가 또 달라졌다는 거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낮에는 멋진 풍경을 즐겼다면 밤에는 조용하게 불빛들을 감상하는 야경이 백미. 밤이 되니 문득 외로워진 신진 리포터.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저는 제 빈자리 지금 혼자 탔지만 제 빈자리를 채워줄 남자친구라고 하고는 싶지만 좀 대입에 열심을 두고 있는 제 여동생을 태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너무 고즈넉하기도 하고 밤이 되니까 좀 운치도 있어지고 옆에 여동생 태워놓고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낭만도시 춘천의 밤이 더 기다려지고 더 설레는 이유. 춘천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들을 주말 밤에도 만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화려한 불빛과 함께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이 넘칩니다. 때로는 환상적으로, 때로는 로맨틱하게
춘천의 밤이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진짜 이놈의 밀가루 먹으면 이렇게 배가 아픈 거야. 잠깐만요. 배가 너무 아파서요. 죄송합니다. 냄새가 심할 텐데. 배 아파. 나 진짜 이렇게 밀가루 먹으면 배가 아픈 거야. 그리고 무슨 화장실에서 이걸 빵을 먹으라고. 아프네? 이거 뭐예요? 우리밀로 만든 빵이거든요.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일, 농업입니다. 하지만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 위기, 그리고 자원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충북 청주 미원면에서 우리밀을 재배해 우리밀 빵을 만드는 농부와 마을조합이 있다는데요.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며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충북의 농업인들을 만나봅니다. 활기찬 농업, 신나는 농부! 우리 지역 농업인들을 만나 우리 농업의 현 주소와 내일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주제는 밀인데요. 일단 가보시죠! 뻥뿌르뻥뿌뻥뻥뻥뿌르뻥뿌뻥뻥뻥뿌르뻥뿌뻥뻥뻥뻥뻥 농업 경쟁력 강화로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가는 충북 청주시 미원면입니다. 고소한 냄새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곳에서 빵을 만드는 분들은 바로 이 마을의 주민들인데요. 주민들이 직접 농사지어 만든 우리밀 빵이랍니다. 귀한 우리밀을 이용해 빵을 반죽한 후 오븐으로 구워주면 짜잔! 둘이 먹다 셋이 죽어도 모를 아니 죽는다는 표현은 취소. 둘이 먹다 셋이 건강해진다는 우리밀 빵이랍니다. 정말 종류가 많은데요. 역시 우리밀이라 그런지 뭔가 이게 색깔이 달라요. 오, 그쵸. 이게 우리밀이라 다른 거죠.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네? 아니요? 네. 아니 뭔가 다른데? 달라. 이거 봐요. 이거. 언니 이거 우리가 팔아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어떡해요? 이게 어쩔 수 없네요. 제가 한번 맛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다 본격적으로 좀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이게 왜 이렇게 고소해요? 고소하죠. 우리밀의 장점이 수입밀보다 더 고소하다는 게 있어요. 우리밀은 겨울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황량한 겨울 들판을 푸르게 만들고 화학비료나 제초제가 거의 필요하지 않아 친환경 농업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밀 자급률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청주시 미원면에 우리밀 농사를 짓는 마을과 신나는 농부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이 밀을 살리자고 하는 운동이 시작이 됐었고요. 건강한 먹거리, 이거에 요구가 또 많이 있으면서요. 자급률 높이고자 하는 정부 정책도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밀농사가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밀인 건 알겠는데 이게 우리 밀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어떻게 확인시켜 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밀만 먹으면 그렇게 배탈이 나거든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에? 그걸 그냥 먹는다고요? 맛있는데? 맛있어요? 아무 신호가 안 오는데요? 우리밀 이거 우리밀 맞아요. 우리밀. 우와, 맞아요. 우리밀. 우리밀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금강밀부터 토종밀인 안진뱅이 밀까지 다양하게 재배하고 있는데요. 수입산 밀보다 우리 밀에는 그 글루텐 성분이 함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소화도 잘 되고 배가 좀 덜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밀의 장점은 가을에 씨를 파종하고 그다음에 초여름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에 병해충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수입산 밀 같은 경우는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방제를 위한 약제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수입밀은 선착, 분류, 가공, 유통, 판매의 과정을 거쳐
소비자들에게 배송되기까지 많은 탄소가 발생합니다. 우리밀 농사 재배가 많아질수록 그만큼 탄소 배출도 줄어들겠죠? 활기찬 퀴즈! 우리 밀을 찾아라! 우리 지금 밀 전문가분들과 함께 우리 밀을 찾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앞에는요, 수입밀과 우리 밀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과연 눈으로도 보고 이제 맛으로도 봐서 우리 밀을 찾을 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반 차이 없는 세 종류의 밀 가운데 과연 수입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손으로 만져서 촉감을 살피고 신중하게 입으로 가져가 맛도 봅니다. 먹어봐야 똑같은 밀가루 맛 아닐까요? 수입밀은 어떤 것일까요? 자, 손으로 가리켜 주세요. 하나, 둘, 셋! 두 분 모두 같은 밀을 가리켰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확신을 가진 이유는 뭘까요? 우선 색 자체가 달라요. 더 하얗게 잘 나와 있고요. 맛은 사실 우리 밀이 조금 더 고소한 맛이 뒤끝에 느껴질 수는 있어요. 우선 수입밀은 재분 기술이 그러니까 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입자가 더 곱습니다. 하지만 우리 밀은 색깔이 더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의 상태에 분쇄를 했기 때문에 색깔이 조금 더 어둡지만은 고소한 맛도 있고. 근데 제가 봐도 좀 색깔이 다르긴 해요. 그쵸? 이거 수입밀 맞죠, 감독님? 아,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밀로 만든 빵은 어떨까요? 이곳에선 직접 재배한 우리밀을 이용해 빵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제빵 기술을 익혀 빵을 만들고 있고요. 맛 좋고 무엇보다 몸에 좋다고 입소문이 자자해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우리밀 빵. 어떤 점이 손님들을 불러 모을까요? 우리 밀로 만든 빵을 드셔보시니까 어떠세요? 소화도 잘 되고 배탈도 안 나고 네, 더군다나 여기 단팥빵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에서 나는 걸로 직접 하신 거라서 네, 생각나요. 맛이 좀 어떤가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확실히 좀 더 빵피가 쫄깃쫄깃한 것 같고 쫄깃쫄깃하고 네, 저희가 몇 번 먹어봤을 때 일반 시중빵보다는 좀 더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에요. 빵 광고 찍는다고 생각하시고 맛있게 한번. 네. 이게 포샵 이렇게 해드릴게요. 샤라라 이렇게 라라라. 광고 모델 하셔야 돼요. 너무 맛있어요. 네. 오. 자, 드디어 우리 밀로 만든 빵을 제대로 먹어보겠습니다. 오. 아, 근데 사장님 저렇게 빵이 많은데 이게 요거만 주신 거예요? 아, 정말 너무하세요. 저 많은 빵을 다 먹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라고 할 수 있는 빵을 지금 해놓은 거예요. 대표 빵들만. 우리밀로 만든 수제 단팥빵과 깐빠뉴, 육종마늘 바게트도 있습니다. 요거요. 아까부터 찜해뒀어요, 이거. 잘 골랐어요. 이게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전국 대상을 받은 빵이에요. 너무 맛있겠죠? 대상 받은 빵부터 시작해서 각종 빵들을 마구마구 먹기 시작하는 미나 리포터. 먹고 또 먹고 배가 빵빵해지도록 계속 먹습니다. 아이고, 극한 직업 리포터네요. 아무튼 기분 좋은 먹방 타임 끝. 배불러요. 잠깐만요. 이거는 좀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비우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며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충북의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밀농사를 지어 빵을 굽는 곳, 빵 굽는 냄새 가득한 청주 미원면에 활력도 넘친답니다. 우리 밀로 만들어 건강도 빵빵, 맛도 빵빵. 겸손의 미덕을 가르쳐주는 웅장한 자연의 품.
신비로운 숲, 아름다운 숲, 생명이 움트는 숲으로 갑니다. 봄이 무르익은 조계산에선 느린 걸음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여유가 솟아납니다. 숲에서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받아안는 대자연의 선물, 찬란한 햇살과 따사로운 바람이죠. 제가 워낙에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무와 꽃 보러 자주 오기도 하고요. 일단 조계산에 오면은 굉장히 녹음이 푸르르잖아요. 봄, 여름, 가을까지. 그래서 초록이 주는 그런 편안함, 물소리 또 새소리 들으면서 오는 편안한 그리고 위안이 되는 느낌 때문에 오게 됩니다. 구비구비 부드러운 산자락마다 생명이 움트는 봄. 온 산을 뒤덮는 연두빛 용단이 싱그럽습니다. 천년불심길은 조계산의 천년 고찰인 송광사와 서남사를 이어주는 길이라고 하여서 천년불심길이라고 합니다. 조계산은 470여 종의 다양한 식물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생태 자원의 보고. 소나무와 참나무, 편백나무 군락지가 유명합니다. 편백나무 숲에 들어서면 구도자의 행렬을 보는 듯한 경건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데 굉장히 밀집도가 높아서 서로 경쟁하듯이 이렇게 하늘로 쭉쭉 올라가 있어서 나무들이 울창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년불심길 바로 초입에 있는 여기 편백나무 숲까지 오셔가지고 벤치에도 앉아 계시고 충분히 휴식을 즐기시고 가족끼리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정유 성분이 있기 때문에 살림욕에 좋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습니다. 하늘까지 닿을 듯 올곧게 뻗어나간 편백나무 아래 사소한 바람에도 흔들릴 듯 여리여리한 생명들이 눈에 띕니다. 해사한 미소가 아름다운 야생화죠. 매미꽃이라고 하는데요. 매미가 오는 여름에 피는 꽃이라 매미꽃이지만 여기 조계산의 매미꽃은 봄에 피기 때문에 봄 매미꽃이라고 부릅니다. 봄에는 이렇게 매미꽃, 그 다음에 노랑 제비꽃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오색, 구슬붕이, 또 은난초 등등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지리산의 깃대종인 희열이라는 나무입니다. 굉장히 희귀한 나무입니다. 조계산에서는 등산 중간중간 하실 때 희열이 나무를 보실 수 있으세요. 이 다양한 수종들이 너무나 반갑고 잘 자라주어서 고맙고 또 우리가 또 즐길 수 있는 이런 자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번잡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싶은 날, 우리는 숲으로 가고 계곡으로 향합니다. 조계산 동쪽 기슭을 따라 흐르는 맑은 물줄기 서남사 계곡입니다. 계곡을 가로지르는 무지개 다리 승선교의 영롱한 자태는 주변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사진작가들의 창작 욕구를 불러일으키죠. 계곡과 이 다리 크기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자연과 함께하고 자연과 하나가 되게 할까를 가장 먼저 가장 우선으로 두고 이렇게 잘 어울리는 다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경이롭습니다. 천년이 넘는 역사를 품고 있는 태고종의 총림 서남사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서남사는 옛 모습 그대로 원형을 유지한 사찰이자 수많은 문화재를 간직한 문화유산의 보고.
연분홍 꽃비가 내리는 봄날의 서남사는 사랑스런 빛깔로 물들어갑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아름답다는 표현이 사실 또 추상적이긴 하지만 유네스코에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할 때 얼마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우리나라 사찰을 꼽으라면 조계산이 품고 있는 서남사가 으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물로 지정된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대웅전 건물을 정말 주목을 합니다. 조선 영조 때 소실이 되고 여기가 빈토로 남아 있었어요. 정조대왕이 후사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는데 이 서남사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순조를 낳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왕실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서 이 대웅전을 짓게 된 거죠. 당시는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죠. 서남사 달마전 후원에는 돌로 만든 수조 4개가 맞닿아 있습니다. 부처님께 바치는 청정수에서 손을 씻는 데 사용하는 허드렛물까지 각각의 용도를 나눠 놓은 석조. 수행을 통해서 거친 심성을 다듬고 해탈에 이르는 불교의 가르침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찰 문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어온 차문화. 우리나라 차문화의 역사 1500여 년은 서남사 야생 차밭의 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를 마시며 깨달음을 얻었던 승려들에게는 차를 수확하고 덕는 것 또한 수행의 과정이죠. 이 차라는 것이 원래 이 남쪽 지역에서만 자라는 식물이에요. 예. 이게 이제 차 북한계선이 변산반도에서 울산 정도로 되는 예. 그 밑에 지역.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 때는 개경이나 이쪽 중심으로 큰 사찰들이 엄청 많았죠. 예. 하지만 차가 생산되는 아. 그 절들은 요 남쪽에 있는 데밖에 예. 없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심고 가꾸고 해서 자생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곳 중에 이제 거의 서남사가 뭐 유일하다 할 예. 정도로. 오롯이 자연이 키워낸 야생차는 여간에선 그 맛을 보기 힘든 귀하디 귀한 차. 아낌없이 내어준 마음이 더해지면 차 맛은 더욱 깊어지고 감미로워집니다. 다도일미라고 내 생가에서는 차와 도는 같은 맛이다. 이 마시는 자체로 예. 또 공부할 때 도움도 많이 되고. 이 봄바람이 불어와서 그런지 차 맛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마음 쫙 내려놓고 편안하게 이렇게 서남사에 머물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숲은 늘 그곳에 있고 사찰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니 대자연의 품으로 느린 발걸음을 옮겨보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